안녕하세요. 창작 동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창작 동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대화 어떻게 할까? 네, 창작 동화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읽어주잖아요. 창작 동화 거의 매일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작 동화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시선, 조금 다른 시선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대화를 즐겁게 하거든요. 볼까요, 한번? 네, 처음에 저는 이 주인공들 이름을 인용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썼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사학에서 자, 무엇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법하게 이야기해보는 거. 그 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얘기해보는 거. 또 뭐가 있었죠? 또 조화롭게 말하는 거. 5대5로 말해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해보는 거. 그리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공 이름을 인용해 보는 겁니다. 책에 제가 여러 번 아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용이라는 거는 나중에 아이가 논리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올 때 혹은 글을 쓸 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인용한다는 건. 네, 누군가가 말하길 어디에서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용을 한다라는 식의 것이 나의 글을 굉장히 더 믿게끔 하는 힘을 갖게 하잖아요. 또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국에요 법관들이잖아요. 대법관은 우리 저스티스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인용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어떤 판례를 할 때 판례에서도 이 인용이라는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법을 집행을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이 인용이라는 것을 하는데 굉장히 그 명망 있는 분일수록 고대 어디에서 혹은 철학자 누구에게서 이런 식의 학문을 통해서 어떤 아주 신빙성 있는 학문 혹은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용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 판사가 법관이 하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인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매력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말을 익히는 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도구가 인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동화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이름을 한번 인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아이하고 대화할 때 엄마가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라고 이야기할 때요. 아이가 싫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다누야 저기 어디에 누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그 친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었지? 엄마가 어떻게 말해줬지? 그 친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었지? 이 친구의 이야기, 주인공의 이야기를 마치 이 주인공을요. 지금 내 아이의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런 인용. 네, 그런 인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인공의 이름을 자꾸 인용해보는 것. 엄마가 인용을 해보는 거죠.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요. 내가 이 아이랑 오늘 이 창작 동화 한 권을 읽었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랑 수다를 떠는 잠자리 수다를 하고 싶어. 리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책 내용을 전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그 주인공이 무슨 말 했는지 혹은 그 주인공이 작아도 어떤 중요한 행동을 했는지 인용해보는 거.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 아이가 글을 쓰거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 중요한 도구로 쓰는 방법을 엄마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은 말도 안 된 이야기였지만 말도 안 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이랑 이 창작 동화 같은 걸 통해서 창작 동화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뒤에 이제 다시 언급을 해볼게요. 창작 동화를
덮은 다음에 창작동화 주인공이 내 아이여도 됩니다. 옛날에 있잖아. 엄마 옛날 얘기해 줄게. 아까 읽었던 그 책 그대로 하는 거죠. 옛날 얘기해 줄게. 걔가 단우가 있었는데 단우가 모험을 떠났다지. 그 모험을 떠났는데 무슨 공룡이 나타났다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 공룡을 만나서 단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물어보고서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대입시키죠. 자기 이입이라는 걸 하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게 되면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보는 것도 되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지어보기도 하는 거죠. 아이랑 같이.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넌센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는 make sense죠. 근데 이렇게 말이 되는 이야기와 안 되는 이야기를 아이랑 엄마랑 계속 해보다 보면은 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좀 말이 되는데 하면서 논리를 가진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을 아이가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창의적인 이야기가 되는 방법을 알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작 동화를 첫 번째로는 인용할 수 있는 주인공을 인용한다던가 주인공의 엄마, 주인공의 주변 인물을 인용한다던가 그 사건을 인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인용하는 방법을 체화시켜주는 거죠. 또 그 창작책을 읽은 다음에 말이 되게도 만들어보고 안 되게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책을 덮었어요. 오늘 읽은 책, 창작동화 재밌는 책을 읽었고요. 덮었어요. 야, 그래서 아까 그렇게 끝났잖아. 내용이 그렇게 끝났지. 골디락스 한번 볼까요? 골디락스에서 그 여자애가 그렇게 도망갔잖아. 그렇게 도망간 다음에 그럼 그 곰 3마리 남아있었는데 걔네들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엄마 생각에는 이 아까 그 소녀애가 세상에 주인 곰 3마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렇게 했잖아. 정말 에티켓이 없었잖아. 그건 좀 예의 없는 행동이었잖아. 그랬을 때 곰돌이가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새끼 곰이 그 소녀 여자애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이 3명에서 어땠을 거야? 다시 의자를 고쳤을까? 침대를 고쳤을까? 스프를 다시 만들었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너는 만약에 곰돌이 집에 가면 어디에 앉아보고 싶어? 의자에 앉아보고 싶어? 침대? 아니면은 곰돌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다른 가구가 있었을까? 네, 상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 속에서 나왔던 만약에 아이가 잘 모르겠어 하면은 다시 책을 펼친 다음에 그 곰돌이가 사는 그 집을 한 번 더 유심히 보는 거죠.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애가 정말 앉을 곳은 있는지, 더 먹을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야, 몇 시야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잖아. 그래서 단우가 골디락스처럼 그 집에 곰돌이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집에 갔더니 저녁이 됐대. 와,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엄마가 세상에 또 수프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 골디락이 엄마가 저녁에 만들어준 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그 곰돌이를 보고 으악 놀라서 도망간 거 때문에 또 막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았을까? 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뭐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통해서 그거 하나를 더 설정을 해서 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친구들을 만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너는 해결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 골디락은 세상에 엄마가 스프를 또 줬잖아 저녁에. 이 스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으면서 엄마한테 자기가 사실 그렇게 갔다 왔다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단우라면 용기 있게 솔직하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을까? 엄마가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괜찮다고 말해 주셨을까? 아니면 똑같이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책이 아니더라면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가 단우야 우리 이번에는 어디를 가보자.
바닷속에 인어공주를 만났으니까 이번엔 우리 하늘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갈까? 네, 다음 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책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고요. 이 할머니 뱃속에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 있네요. 처음에는 재밌게 읽었어요. 파리가 있었는데 거미가 먹었대. 그 거미를 새가 먹고 고양이가 꿀꺽하고 개가 꿀꺽하고 그 개를 소가 꿀꺽하고 말이 꿀꺽하고 할머니가 꿀꺽했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은 우리가 약간 연상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동화 많죠. 예를 들면은 트럭에 누군가가 무엇을 싣고 가는데 염소를 만났어요, 곰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해서 결국에 점점 많아지는 그런 류의 그런 리듬을 가진 영어 원서 책도 있고 우리나라 책도 많이 있잖아요. 이 책도 아마 그런 책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창작 동화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하고 이 책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였냐면요.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She is dead of course. 누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죽었대요. 이렇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는 좀 진지하게 이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어떤 날은 재밌게 읽었겠죠. 아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반복적인 어떤 리듬 있는 이런 이 원서 이 문장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She's dead of course라고 나온 거예요. 이 할머니 죽었다고. 이 귀여운 책에 얼마나 또 저희가 새롭게 이 책이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야, 생각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죽었대. 그치.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생각해봐. 어떻게 개를 소가 먹어. 소가 말을 먹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할머니가 말고기를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엄마 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죠. 근데 도대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결국에 죽었대. 엄마 갑자기 이 그림 보니까 야, 혹시 이 할머니 웃고 있긴 하지만 마녀 아니야? 마녀 아닐까? 마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좀 이상하잖아요.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죽었어. 뭔가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지도 몰라. 어떤 식의 이야기든 좋죠. 이걸 굳이 예쁜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쁘게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전 된다고 봅니다. 상상하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것이 조금 잔인해도 무서워도 혹은 전혀 이 책과 다른 이야기라도 우린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서 그 안에서 걸러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거를 수도 있고요.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을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이거 보더니 으악 징그러 이 할머니는 마귀 할머니야. 이 할머니는 몬스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넌 그렇게 봤구나. 엄마는 이렇게 봤는데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엄마 중에 한 분이 저희 아이는 딸아이인데 세상에 막 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얘가 죽었어. 얘가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정말 좀 세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적도 있다라고 저한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가 그렇게 생각했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인정을 해주라고 했어요.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생각도 존중을 해주고 또 저의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또 창작 동화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마녀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봤던 철로 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요 어떤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악마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선한 할머니인지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자네 나 좀 도와주게.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저쪽 길로 가야 되나, 아 천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혹은 주인공한테 아이고 자네 여기서 길을 잃었구만,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날 따라오게. 아주 선한 얼굴로. 알고 보니 이 선한 얼굴의 뭐 할아버지는 악마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할머니 웃는 얼굴을 보고요. 사실 아 이거 좀 너무 심하게 갔잖아, 어딜 뭐 그런 생각까지 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가요? 생각이라는 건 전 자유롭다고 봅니다. 내 아이와 나만의 자유로운 생각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를 덧붙여주면 되는 거죠. 아 봐봐 다누야, 이렇게 선한 얼굴을 가졌어도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웃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웃고 있는지, 마음은 슬픈 사람인지, 혹은 웃고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그걸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 동화 같은 것을 읽어주실 때 아이가 좀 과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는 그런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책의 그 본 중심 스토리를 읽으면서 거기서 자꾸 뭔가 개입하는 질문, 이 개입의 질문은 그만큼 대답도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긴 이야기들은 책을 덮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